안녕하세요. SB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2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0.79%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2주 연속 약세를 기록했으나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1.46% 하락하면서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 상승세가 끊긴 반면에 리츠 시장은 모처럼 만에 반등에 성공했던 한 주였습니다. 사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고위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지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장 지수 펀드 ETF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리츠 ETF 순자산 규모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1조 5천억 원 수준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개별 리츠별로 보면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던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가 모처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외국인 비중이 큰 SK 리츠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매도세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요. 하나증권의 우선 매수권 행사 시기가 도래하면서 변동성이 컸던 코랑크 더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경제 이벤트는 일단 최근 이제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을 했던 한 주입니다. 특히 많은 연준 위원들이 12월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매파적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이제 제기하면서 12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여전히 물가 목표 달성 궤도에 올랐다는 확신이 들기 힘들기 때문에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이 많았고요. 유일하게 또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인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만 0.5%포인트 인하 빅컷을 주장했는데 전반적으로 연준 인사들은 매파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따르면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약 55%에 달한다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는 오늘 20일에 공개되는 미국의 9월 비농업 고용 지표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지난 9월과 10월 달 두 달 연속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제 25베이시스 포인트씩 인하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용 둔화인데요. 고용 둔화세가 완화될 경우에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시선이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이번 주에는 지난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는 22개 리츠 중에서 14개 리츠가 상승하고 7개 리츠가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리츠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입니다. 한 주 동안 3.99% 올랐는데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제11기 주당 배당금을 96원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전기 61원 그리고 전년 동기 44원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고 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상반기 IR에서 밝힌 배당 계획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앞서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IR에서 대출 일부 상한을 통해서 LTV 축소가 됐고 그리고 자리츠인 프랑스 물류 배당이 정상화되면서 향후에 배당 수익률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고 이 같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3.45% 올라서 상승폭이 컸고 롯데 리츠, 신한서브 D&D 리츠, NH 오른 리츠 그리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등이 2%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리츠는 KB스타 리츠인데요. 한 주 동안 마이너스 1.53%를 기록했습니다.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자산가치 하락, 최근 해외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코스피 약세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비중이 높은 SK 리츠도 한 주 동안 마이너스 1.12%를 기록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우선 매수권 행사 여부로 주요 임차인인 하나증권 우선 매수권 행사 여부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코랑크 더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0.15% 소폭 상승하면서 한 주를 마쳤고요. 다만 지난주 내내 하루에만 2, 3%대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D&D 플랫폼 리츠가 매각하는 세미콜론 몰래 우선 협상 대상자 소식이 있었죠. 지난 10일에 발표가 됐는데
이 세미콜론 물레 같은 경우에는 D&D 플랫폼 리츠의 대표 자산입니다. 상장할 때부터 보유하고 있던 대표 자산이고, 근데 이 두 개 동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N타워, S타워 동 두 개 동 전체 매각과 그리고 한 개 동 매각을 열어두고 진행을 했는데, 입찰에서 NH아문디 자산운용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NH아문디 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 동 중에서 S타워만 인수하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가격은 이제 3.3제곱미터당 2,200만원 수준의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뭐 연말 자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순조롭게 마무리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프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소식도 있습니다. 안국역 제동에 위치한 주유소 부지를 철거하고 첫 호텔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국역 인근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4층, 연면적 3,642제곱미터 91객실 규모의 호텔을 2027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고, 코리빈 운영사 MGRB와 10년 장기 책임 임대차 구조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최근 호텔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또 이 코랑크 라이프 인프라 리츠도 이 제동에 개발하는 호텔뿐만 아니라 또 더 휴식과 힘을 합쳐서 계속해서 이런 작은 호텔 자산들을 계속 매입하면서 또 호텔 비중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이슈는 여러 번 소개된 건데, 리츠 협회에서 또 리츠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제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제 뭐 리츠가 대표적인 배당주의인데 또 이렇게 제외되면서 이제 말이 많았는데, 앞으로 이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리츠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팔로잉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